우리가 전기설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요소가 1위 대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콘센트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사용 도면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도면을 확인하는 절차는 설치 위치나 회로의 구성, 접지, 콘센트의 용도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콘센트 설치를 위한 물량 산출, 즉 재료명과 규격, 단위와 수량 등의 원재료 명세표 BOM을 작성해야 합니다. 전기 콘센트를 설치하는 등의 내선 작업은 수량으로 산출되는 단위가 구간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케이스에서는 최적으로 산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면적 혹은 길이, 무게, 개수 등 여러 가지 단위가 건축물 곳곳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산출 단위별 재료비와 노무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라면 1위 대가표 작성이 꼭 필요합니다. 즉, 어떤 식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식의 내용을 담는 히스토리가 담긴 내역서 작성에 들어가야 합니다. 일반 콘센트 전기설비 도면을 검토하고요. 1위 대가의 구성 요소와 1위 대가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콘센트 설치 위치, 회로 구성, 접지,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 도면을 해석할 수 있고 재료 목록과 수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 콘센트 설비 도면 해석하기, 도면에서 재료 목록 및 수량 산출하기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한 구분에 따라 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일반 소규모 전기설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용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가 해당됩니다. 자가용 전기설비는 사업용 및 일반 전기설비 이외에 전기로서 전력회사와 수용가 사이의 안전상의 책임분계점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책임분계점의 이유는 수용가 측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서 전기안전관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용 소규모 전기설비는 주택이나 상점 또는 소규모 공장 등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설비가 해당됩니다. 수전전압이 1000V 이하의 저압전기 설비로서 수전용량이 75kW 미만의 전기설비가 해당이 됩니다. 건축전기설비의 분류에 따라 전원 및 전력공급설비, 전력부하설비, 전기안전설비를 비롯해 배전 및 배선설비, 피례 및 접지설비, 방제설비, 반송설비, 정보통신설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력공급설비는 전력을 부하에 공급하는 설비로 일반 간선설비와 배선설비, 케이블설비, 플로어덕트 설비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원을 공급하는 장소에 따른 전기설비를 살펴보겠습니다. 발전소에서는 발전기와 변압기, 차단기, 단로기와 기타 부속설비가 사용됩니다. 변전소에서는 변압기, 차단기, 단로기, PT와 CT, 그리고 피례기, LA라고 하죠. 부속설비가 사용됩니다. 건축물의 전기실 내의 수전설비인 경우는 LBS나 ATS, 변압기나 차단기, 그리고 기타 감시장치 등이 설치되어서 수용장소에 전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전력부하 설비는 전기에너지를 소비하는 설비입니다. 상용절비 부하로 조명설비, 동력설비, 전열 콘센트 설비 등이 있으며 비상시 부하로는 비상조명설비, 비상동력설비, 그리고 비상전열설비 등이 있습니다. 전기안전설비를 살펴보면요. 전기의 재해 등 인체의 전기가 흘러 발생하는 감전사고와
전기가 점화원으로 작용해서 발생되는 화재, 그리고 폭발, 그리고 정전기와 전자파에 의한 자동화 설비의 오동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가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배전 및 배선 설비는 발전소로부터 공급되는 전력은 송전선로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변전소를 거쳐 전압을 승합하여 송전합니다. 부하가 집중된 도시근교나 공업단지 등의 대전력 수용가 부분에 2차 변전소를 두어서 직접 공급합니다. 일반 수용가는 배전선로에 연결된 주상변압기를 통해 저압으로 공급합니다. 배전 방식을 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건축물의 규모나 부하 용량, 사용 전압, 신뢰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전압은 저압, 고압, 특고압이 있습니다. 낙뢰 발생 시 인축의 상해,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의 물리적 손상 및 손실, 전기, 전자 시스템의 오동작 및 고장을 일으키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으로 사용되는 설비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피례 설비 계획은 내격방전 현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간에 대한 안전성과 건축물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설비에 대한 절연 내력 등의 확보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합니다. 방제, 소방시설은 기계설비 분야와 전기설비 분야로 대별될 수 있는데요. 전기설비 분야에는 경보설비와 피난설비, 그리고 유도등 및 유도표시, 비상조명 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 등 소화활동설비의 비상콘센트 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이 있습니다. 반송설비는 전기에너지를 소비하여 사람, 물품을 운반하는 설비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설비는 정보전달 설비가 해당이 됩니다. 가청장치 설비와 시청장치 설비, 주차 관제 설비, 그리고 시계 설비, 통신망 설비와 방범 CCTV 설비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건축 설비는 전기 설비와 기계 설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기 설비는 전원 설비 및 공급 설비, 전력 부하 설비, 반송 설비, 정보 통신 설비로 구성됩니다. 기계 설비는 공조 설비와 급회수 설비, 위생 설비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러한 전기 설비와 기계 설비가 조합된 시스템 설비로 건축물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기 설비의 구축을 위한 일련의 사항을 4단계로 나누면 계획과 설계, 공사 시행, 유지관리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기 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1단계는 전 공사 과정에 걸쳐 기획과 구상을 포함하는 계획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획 구상을 표현하고 기술하는 설계 단계인데요. 건축 설비의 초기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3단계는 설계를 완성하도록 시공 감리하는 공사 시행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완성된 시설을 관리하는 유지관리 단계입니다. 이렇게 전기 설비의 구축을 위한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1, 2단계에서 참여하고 시공 및 관리자는 3, 4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기 설계 도면의 종류에는 개통도와 접속도, 회로도와 배선도, 전기선도 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통도는 배전선 등과 같은 개통을 표시한 도면으로 전기 설비의 개통 전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도는 기기, 기구 등과 전기적 개통을 표시한 도면을 말합니다. 회로도는 회로와 구성관계를 표시한 도면이고요. 배선도는 기기 내부의 배선 상태를 표시한 도면입니다. 전기선도는 각종 계기류의 전기전자 부품이나 전기기기를 표시하는 전기용 기호와 선으로 전기적 결합 또는 기능의 조합을 표시한 도면을 말합니다. 이러한 도면은 각 기능을 효율적으로 나누어 작성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전기도면의 기호는 어떤 기준으로 사용할까요? 바로 KS 규격입니다. 전기선도는 한국산업규격 KSC 규격에서 개정된 규격의 기호와 문자를 이용하여 도면에 표시하고 나타내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옥내 배선용 기호는 KSC 0301 규격. 건축물에 적용되는 전기적 기호와 문자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두 번째로 KSC IC 60027-1 전기기술 분야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문자와 기호에 대한 규격인데요. 본 규격은 국제표준규격인 IC를 KS에 도입한 결과물이고 기존에는 KSC 0101을 사용하였으나 2002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KSC IC 60027-2 전기기술 분야에 사용되는 통신 및 전자에 사용되는 문자와 기호에 대한 규격입니다. 본 규격 또한 IC를 KS에 도입한 결과물이며 기존에는 KSC 0303을 사용했었으나 이마저도 폐지되었습니다. 전기도면의 기호와 문자도 역시 국제화 흐름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습니다. 건축 의장 관련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의장도입니다. 일반 의장도는 투시도와 배치도, 평면도와 인면도, 단면도와 각부 상세도에는 창호 배치 평면도와 전개도, 그리고 재료 마감표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구조도입니다. 기초 바닥 지붕 평면도, 그리고 골조도, 그리고 구조 상세도, 구조 계산서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로 설비도인데요. 전기설비도, 위생설비도, 그리고 공기조화설비도, 승강설비도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방서인데요. 시방서의 종류는 일방 시방서와 표준 시방서, 특기 시방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의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지면 계획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설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는 건축물도 점차 정보화 트렌드에 맞춰 변화하여 스마트 시티, 인텔리전트 AI 빌딩 등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설비도 이러한 부하 설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여 어떤 환경이 현실화되더라도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하고 사고로 인한 정전 파급이나 전압 변동 등으로 다른 수용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설비를 계획할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이 쾌적한가, 아니면 편리한가, 아니면 안전한가, 이러한 조건의 적합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비의 신뢰성, 에너지 절감 효과, 호환성 등이 경제성이나 미래에 대한 융통성과 호환성, 그리고 신기술 도입성, 그리고 건축물의 환경 개선 등을 만족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전기설비는 한국전기설비규정 KEC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전기설비의 국제적 표준화를 위하여 국제규격 IEC를 한국기술표준 KS에 도입하여 KEC 한국전기설비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전기설비 IEC 규격에 의한 설비 시설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국제표준 정립은 기존의 전기설비 기술기준과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 기준이 폐지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즉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공급자인 한전의 전기 공급 규정을 준수하여야 됩니다. 전기설비 시스템의 결정을 위한 전기설비에 대한 설비의 절차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설계자는 기획까지 포함한 관계자의 생각, 설계하는 건축 등의 규모,
전기설비 내용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설비에 대한 프로세스는 기획 업무,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 사후 설계 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콘센트 설비 도면 해석을 위해 한계소 전멸이 가능한 조명 회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나타난 도면이 전기 도면 중 기계 배치 및 배관도인데요. 전기 기계 기구의 설치 위치와 기구의 종류, 설치 방법 등을 기술한 도면입니다. 가로 전체 길이가 1100mm고요. 전체 세로 길이는 1200mm로 나타내고 전기기구는 배선용 차단기와 리셉터클, 팔각 정션 박스, 매립형 콘센트, 매입형 단로 스위치로 가로, 세로, 좌표에 따라서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도면은 전기 동작 회로도인데요. 기구 배치도에 설치된 기계 기구를 전기적 동작과 전선의 규격 등으로 나타낸 도면입니다. 이러한 전기도면의 요구사항은 공사 시방서에 기술된 내용을 나타내었는데요. 동작 설명과 공사 방법, 사용 전압 등의 스펙 등을 기술합니다. 요구사항의 동작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차단기를 켜면요, 콘센트에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단로 스위치를 켜면 리셉터크에 연결된 백열 전구를 전멸, 즉 온, 오프 할 수 있는 회로도이죠. 공사 방법은 1번 구간의 HIV 전선 공사, 그리고 2번 구간의 PE 전선관 공사 후 HIV 전선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 회로의 사용 전압은 교류 220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공사용 전기도면을 검토하여 공사 재료를 선출해 보겠습니다. 전기 기구들을 설치하기 위한 제어판 1개가 필요하죠. 그리고 제어판의 규격은 목재 타입의 가로 1100에서 세로는 1200 사이즈입니다. 배선용 차단기는 1개가 필요합니다. 차단기의 규격은 교류 220V에 30A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전기도면을 확인해 다음의 표와 같이 재료 목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넘버 1번에서 8번은 도면에서 1개씩 쉽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버 9번에서 12의 산출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PE 전선관의 450mm 간격을 기준으로 A에서 H 구간을 6개의 여유율 30mm를 포함해 각 미리당 단위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 수식을 통해 4m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넘버 11과 12의 HIV 전선의 재료 물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넘버 10의 PE 커넥터는 박스와 전선관을 접속하는 재료이므로 팔각 박스에 4개의 콘센트 박스와 스위치 박스에 각각 1개씩 설치되므로 팔각 4개 플러스 콘센트 1개 플러스 스위치 1개 이렇게 하면 6개를 구할 수 있죠. 지금까지 공사용 도면을 검토하여 자재의 규격과 물량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공사용 도면을 통해 산출된 재료의 목록의 단가와 금액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재물가의 정보는 한국물가정보와 유통물가정보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공인된 물가정보 사이트로 근거 자료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이트는 회원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회원가입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셉터클 원형에 대한 단가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한국 물가정보 사이트로 로그인을 해서요. 전기 자재 배선 기구 그리고 소켓 플레이트에 들어가면 회사별로 제품의 사진과 금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제품의 금액을 단가로 선정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된 자재의 단가를 모두 선정하여 재료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자재 목록의 재료비를 모두 선정하게 되면 노무비를 산출할 수 있는데요. 노무비는 재료 목록의 자재를 이용해 설치 및 공사에 대한 공임, 즉 공사 단가와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셉터클 원형 설치에 대한 노무비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품셈의 전기 분야 P536 5-24 백열등 기구 설치 리셉터클 60W 이하 내선 전공 노임 단가가요 165,545 곱하기 0.1을 하시면 16,554.5에 의해서 16,560원으로 원단위를 절상해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기구 설치, 결선, 지지 금고류 설치, 장내 소음반이나 자재 정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왼쪽에 P536의 내용을 나타내었습니다. 노임 단가는 통계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4년 1월 2일부로 보통인부 공임 단가는 165,545원이고요. 내선 전공은 272,251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임에 해당되는 노무비를 모두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재료비와 노무비를 모두 산출한 후에는요, 공사에 대한 경비 산출이 필요합니다. 공사 원가에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접비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말하고요. 간접비는 공사 경비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직접비에 해당되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산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간접비에 해당되는 공사 경비를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경비, 즉 간접비는요, 공사의 시공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적 경비, 그리고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합니다. 직접 공사비 총액의 비용별로 일정 요율을 곱해서 선정합니다. 간접비 항목은 간접 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 간접 공사 경비로는 수도광열비와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등 지급수수료 등이 포함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개소 전멸이 가능한 조명회로 공사에 관한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선정과 산출내역서 작성을 위한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1위) 대가표 BOM의 수량과 산출 근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넘버 1번의 제어판부터 8번 스위치 박스까지는 왼쪽 배치도에서 각각 한 개씩 필요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넘버 9번의 P전선관의 물량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배치도에서 정중앙에 아울렛 정정 박스를 기준으로 위, 아래, 오른쪽, 왼쪽에 전선관 물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각 350mm씩 6개가 필요합니다. 단위 환산과 여유율을 포함해서 0.35 곱하기 6과 여유율은 0.95로 주어졌죠. 이것을 더하면 0.35 곱하기 6 더하기 0.9라는 식이 형성이 되고요. 이것을 계산하면 3m가 됩니다. 산출하면
박스류와 전선관을 연결할 때 사용되므로 팔각 박스의 총 4개와 콘센트 스위치 박스에 각각 1개씩, 그래서 4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주어지게 되고, 이것을 계산하면 6개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HRV 검은색 전선의 물량 산출식은요, 0.35 곱하기 7 플러스 0.9가 되므로 계산하면 3.35가 됩니다. 계산값을 절상해서 4m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HRV 파란색 전선의 물량 산출식은 0.35 곱하기 5 플러스 0.9가 되므로 계산하면 2.65가 됩니다. 계산값을 절상해주면 3m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전선 및 케이블류와 전선관류는 항상 여유율을 적용해서 산출하시기 바랍니다.